짜오프라야 강의 물결이 아유타야 왕국의 심장을 적시던 18세기 중반 강변의 한 교역 도시는 이른 아침부터 활기로 넘실거렸다. 수상시장에는 온갖 색깔의 과일과 향신료, 생선 굽는 냄새가 뒤섞여 떠다녔고 크고 작은 배들이 좁은 수로를 따라 분주히 오갔다. 이곳 생명력 넘치는 강이 한 켠에서 20살 남짓한 말리는 낡았지만 단단한 나무배의 노를 능숙하게 젓고 있었다.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와 야무진 눈매는 그녀의 강인한 성정을 드러내는 듯했다. 가업인 작은 뱃사공이를 돕는 말리에게 요즘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다. 마을의 부유한 상인인 쿤 솜차이가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해 오는 것이었다. 그는 말리의 집안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돈으로 그녀를 사려들었다. 말리, 언제까지 이 낡은 배나 붙잡고 있을 겐가? 내 배는 비단으로 장식되어 있네. 나와 함께라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솜차이가 느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말리는 그의 번지르르한 말을 콧방귀로 흘려들었다. 쿤 솜차이, 당신의 비단 배보다는 제 손으로 젓는 이 배가 더 편안합니다. 제 갈 길이나 가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솜차이는 잠시 불쾌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능글맞게 웃으며 돌아섰다. 언젠가는 저 고집 센 아가씨도 넘어오리라 생각하면서. 말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혼기가 찼다는 이유로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결혼을 압박했고 솜차이 같은 남자들이 기웃거렸다. 하지만 말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나 편안함이 아니었다. 서로 존중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일구는 안정된 삶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늘 든든한 조력자인 빠 아줌마가 있었다. 빠는 오래전부터 말린의 가족과 알고 지낸 이웃으로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다. 말리야, 솜차이 같은 자에게 마음 쓰지 말거라. 내 진가를 알아볼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게다. 너는 이 강처럼 강하고 지혜로운 아이잖니. 빠의 위로는 말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말리는 단순한 뱃사공이 아니었다. 아버지에게 배운 뛰어난 백길 지식과 항해술은 웬만한 남자들보다 나았고 어머니에게 배운 약초 지식 또한 상당했다. 그녀는 언젠가 이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리라 다짐하며 묵묵히 노를 저었다. 강물은 그녀의 희망과 불안을 품은 채 말없이 흘러갔다. 며칠 뒤 여느 때처럼 새벽같이 강으로 나간 말리는 외진수로 근처 갈대숲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값비싼 비단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상처를 입은 채 숨어 있었던 것이다. 남자는 몹시 지쳐 보였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귀족처럼 보이는 행색이었지만 그의 처지는 위태로워 보였다. 말리는 순간 망설였다. 낯선 일을, 그것도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듯한 사람을 돕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남자의 절박해 보이는 눈빛과 핏자국이 선명한 상처를 보자 그녀 안에 연민과 정의감이 고개를 들었다. 저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어. 말리는 조심스럽게 배를 남자가 숨은 곳으로 접근시켰다. 괜찮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녀의 목소리에 남자는 화들짝 놀라 경계심을 드러냈다. 누구요? 날 해치려는 자들이 보낸 게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지나가던 뱃사공일 뿐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깊어 보여 걱정이 되어 말을 걸었을 뿐입니다. 말리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남자는 잠시 말리를 빤히 쳐다보더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듯 풀썩 주저앉았다. 말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남자를 부축해 자신의 배 안쪽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겼다. 그리고 능숙하게 노를 저어 자신의 집 근처 강변의 작은 나무집으로 향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말리는 남자를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옮겨 눕혔다. 그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말리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약초를 꺼내 상처를 소독하고 빻은 약초를 발라주었다. 남자는 고통 속에서도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말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낯선 여인의 갑작스러운 호의에 그는 혼란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안도감을 느꼈다. 밤이 깊도록 말리는 남자를 간호했다.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조심스럽게 미음을 떠먹였다. 남자는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정성껏 돌보는 말리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기력을 조금 회복했다.
그는 말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차트리라고 밝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아유타야의 고위 관리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귀족 자제였으나 아버지의 정적인 프라위스라는 자의 음모로 아버지가 반역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다는 것이었다. 프라위셋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거짓 증거를 만들었고 차트리 자신도 목숨을 위협받아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차트리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말리는 권력 다툼의 무서움과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쉽게 망가질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녀는 차트리의 억울함과 절망에 깊이 공감했다. 정말 끔찍한 일이군요. 당신과 아버님께 그런 억울한 일이 닥치다니. 말리는 차트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얼마 전 수상시장에서 들었던 소문을 떠올렸다. 프라위셋이라는 고위 관리가 최근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또한 얼마 전 밤에 강을 통해 비밀스럽게 옮겨지는 상자들이 있었다는 뱃사공들의 수군거림도 생각났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차트리 아버지의 누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트리 씨, 혹시 프라위셋이 최근에 강을 통해 무언가를 몰래 운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말리의 질문에 차트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소. 하지만 프라위셋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자요.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소. 말리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차트리에게 자신이 들은 소문과 목격담을 이야기해 주었다. 두 사람은 이 단서들을 조합하며 프라위셋의 음모를 밝혀낼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말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트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되찾는 일에 자신의 힘을 보태기로 결심했다. 차트리 씨,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비록 제가 가진 것은 이 작은 배와 강에 대한 지식뿐이지만 최선을 다해 당신의 누명을 벗기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말리의 단호한 목소리에 차트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절망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다. 그는 말리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말리 양. 당신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구원자와 피난민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앞길은 순탄치 않았다. 말리가 낯선 남자를 숨겨주고 있다는 소문은 교활한 쿤 솜차이의 귀에도 들어갔다. 솜차이는 말리가 자신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고 이 기회에 그녀를 곤경에 빠뜨리려 했다. 그는 일부러 말리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그녀의 행동을 감시했다. 말리, 요즘 통집 밖으로 나오질 않는군. 혹시 귀한 손님이라도 모시고 있는 건가? 솜차이가 비꼬는 투로 물었다. 말리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태연하게 대꾸했다.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을 뿐입니다. 쿤 솜차이야말로 남의 집 앞에서 서성거릴 시간이 많으신가 봅니다. 말리의 당당한 태도에 솜차이는 더 이상 캐묻지 못하고 물러섰지만 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말리는 솜차이의 존재가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차트리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 아줌마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강변에서 조금 떨어진 지금은 비어있는 외딴 오두막을 은신처로 마련했다. 밤을 틈타 말리는 능숙하게 배를 몰아 차트리를 새 은신처로 옮겼다. 한편 말리는 차트리 아버지의 누명과 관련된 단서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그녀는 수상시장의 정보통들을 통해 프라위셋의 주변 인물들과 그의 최근 행적에 대해 조심스럽게 캐물었다. 그러던 중 나이댕이라는 하급 서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원래 차트리 아버지 밑에서 일했으나 아버지가 투옥된 후 프라위셋 밑으로 들어갔으며 최근 불안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는 것이었다. 말리는 나이댕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말리는 과거 자신이 밤에 목격했던 비밀스러운 상자 운반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다. 그녀는 당시 상자를 운반했던 배의 특징과 뱃사공의 인상착의를 기억해냈고 수소문 끝에 그 뱃사공이 프라위셋의 신복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상자들 안에는 아마도 프라위셋의 비자금이나 불법적인 거래 물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어쩌면 차트리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조작된 증거물일 수도 있었다. 말리는 이 모든 정보들을 차트리와 공유했다. 두 사람은 프라위셋의 비리가 기록된 장부나 밀서를 찾아내고 나이댕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위험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프라위셋의 저택이나 그가 비밀리에 사용하는 장소에 잠입하여 증거를 찾아내고 나이댕을 만나 설득하거나 압박하여 진실을 말하게 만들어야 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날 밤, 말리와 차트리는 작은 배를 타고 어둠을 틈타 아유타야 시내로 향했다. 프라위셋이 자주 이용한다는 강변의 별채가 목표였다. 말리는 뛰어난 항해술로 감시의 눈을 피해 조용히 별채 근처에 배를 댔다. 차트리가 먼저 별채 안으로 잠입하고 말리는 밖에서 망을 보기로 했다. 차트리가 별채 안을 뒤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순찰을 돌던 프라위셋의 부하들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했다. 밖에서 망을 보던 말리가 재빨리 기지를 발휘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간 강한 냄새를 풍기는 약초 주머니를 바람을 이용해 부하들이 있는 방향으로 던졌다. 역한 냄새에 부하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차트리는 간신히 별채를 빠져나와 배에 몸을 실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차트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말리는 재빨리 노를 저어 어둠 속으로 배를 숨겼다. 괜찮습니까? 다친 데는 없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차트리는 말리를 바라보았다. 위험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하는 그녀의 모습에 그는 다시 한번 감탄했다. 비록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함께 위기를 넘기면서 두 사람의 신뢰와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목표는 나이댕이었다. 말리는 시장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나이댕이 자주 가는 강변의 작은 술집을 알아냈다. 그날 밤 말리와 차트리는 변장을 하고 술집으로 향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나이댕을 발견한 그들은 조심스러 접근했다. 나이댕 씨,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리의 낮은 목소리에 나이댕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구시오? 나를 어떻게? 우리는 당신이 프라위셋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차트리나리의 아버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차트리가 조용히 말했다. 나이댕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나이댕 씨, 당신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프라위셋의 악행을 밝히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당신의 증언이 한 사람의 생명과 명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말리가 간절하게 설득했다. 나이댕은 괴로운 듯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는 프라위셋의 협박 때문에 거짓 증언에 가담했지만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프라위셋이 알면 나는, 내 가족들은... 나이댕이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보호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차트리가 그의 어깨를 잡으며 힘주어 말했다. 나이댕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침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알겠소.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말하겠소. 프라위셋은 차트리 나리의 아버님께 누명을 씌우기 위해 장부를 조작했고 나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소. 그 조작된 장부는 아마도 그의 서재 깊숙한 곳 비밀 금고 안에 있을 것이오. 나이댕의 고백은 결정적인 돌파구였다. 이제 남은 것은 프라위셋의 서재에 잠입하여 조작된 장부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었다. 말리와 차트리는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프라위셋이 왕궁 연회에 참석하는 날 밤을 D-Day로 잡았다. 연회가 열리는 날 밤, 아유타야의 밤은 화려한 등불로 밝았지만 프라위셋의 저택 주변은 삼엄한 경비 속 어둠에 잠겨 있었다. 말리는 다시 한번 뛰어난 백길 지식을 이용해 저택의 후미진 담장 아래까지 배를 숨겼다. 이번에는 말리가 직접 담을 넘기로 했다. 그녀는 민첩한 몸놀림으로 담을 넘어 저택 안으로 스며들었다. 차트리는 배에서 기다리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말리는 숨을 죽이고 프라위셋의 서재로 향했다. 다행히 연회 때문에 저택 내부는 평소보다 경비가 허술했다. 서재에 도착한 말리는 나이댕이 알려준 위치에서 비밀 금고를 찾아냈다. 하지만 금고는 단단히 잠겨 있었다. 말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다.
서랍 속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를 발견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들을 하나씩 맞춰보았다. 마침내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여러 문서들과 함께 두꺼운 장부 하나가 들어있었다. 말리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들이 찾던 조작된 장부임을 알았다. 그녀는 장부를 품에 안고 서둘러 서재를 빠져나왔다. 담장을 넘어 배로 돌아온 말리를 본 차트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찾았소? 차트리가 다급하게 물었다. 말리는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가장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와 나이댕의 증언을 아유타야에서 가장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판사 짜오프라야 탐마삭, 짜오프라야텀 삭킨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는 프라위셋의 정적이기도 했기에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 줄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 날 새벽 말리와 차트리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나이댕은 짜오프라야 탐마삭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러나 프라위셋 역시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금고가 털렸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으려 했다. 저택으로 향하는 길목 곳곳에 프라위셋의 부하들이 매복해 있었다. 그들이 탄 배가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양쪽에서 화살이 날아들었다. 말리는 본능적으로 배의 방향을 틀어 화살을 피하고 동시에 차트리와 나이댕에게 몸을 숙이라고 외쳤다. 꽉 잡으세요. 말리는 좁고 구불구불한 수로를 고개하듯 빠져나가며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했다. 차트리 역시 노를 잡고 말리를 도왔다. 나이댕은 겁에 질려 뱃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그들은 간신히 프라위셋의 부하들을 따돌리고 짜오프라야 탐마삭의 저택 앞에 도착할 수 있었다.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채 그들은 저택의 문을 두드렸다. 모든 것을 건 마지막 희망이었다. 짜오프라야 탐마삭은 그들의 행색에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그들을 안으로 맞아들였다. 말리와 차트리는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어렵게 손에 넣은 조작된 장부와 나이댕의 증언을 내놓았다. 탐마삭 판사는 장부를 꼼꼼히 살피고 나이댕의 증언을 들으며 점차 표정이 굳어졌다. 이럴 수가. 프라위셋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탐마삭 판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즉시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프라위셋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나이댕과 그의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했다. 며칠 후 아유타야는 발칵 뒤집혔다. 프라위셋의 모든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는 모든 직위에서 파면되고 체포되었다. 차트리의 아버지는 오랜 옥살이 끝에 마침내 누명을 벗고 풀려났다. 비록 옥살이로 몸은 쇠약해졌지만 아들의 도움으로 명예를 회복한 것에 깊이 감사했다. 차트리는 가문의 재산과 지위를 되찾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보였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왔지만 말리와 차트리 사이에는 새로운 장벽이 놓여 있었다. 바로 신분의 차이였다. 차트리는 다시 귀족 사회의 일원이 되었고 말리는 여전히 강변 마을의 평범한 뱃사공이었다. 사람들은 차트리가 이제 고마움의 표시로 말리에게 큰 상금을 내리고 그녀를 잊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말리 역시 불안감을 느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꿈만 같았고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차트리는 혼란스러웠다. 귀족 사회는 그에게 익숙한 세상이었지만 시련을 함께 겪으며 보았던 말리의 용기와 지혜, 따뜻한 마음은 그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신분이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 진정한 안식처는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말리가 있는 강변 마을이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차트리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자 정의를 되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말리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었다. 차트리는 예를 갖춰 말리의 마을을 찾아왔다. 바 아줌마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는 말리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말리 양, 당신은 나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잃어버린 명예와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소. 나와 함께했던 시간 동안 나는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소. 나의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나의 진심을 받아주시겠소.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지 않겠소?
차트리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말리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주체적인 선택과 간절한 소망이 마침내 사랑과 정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